최근 세계 각 공항에서 한국 때문에 뜻밖의 많은 나라들이 큰 곤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국가에서는 공항에서 한국인만 따로 인식하며 구분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했으며, 또 다른 나라에서는 한국의 위상 때문에 타국의 국민들이 크게 항의하는 경우도 생겼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예전보다 한국의 위상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하지만, 외국에서 한국을 보는 시각과 더불어 앞으로 한국이 어떻게 국가 위상을 높일지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유럽, 한국인들과 중국을 철저히 구분.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인류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달 착륙에 버금가는 작업이라는 코로나 백신 개발을 놀랍게도 1년 만에 이뤄냈으며, 그 중에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환영받는 방역 모범 국가 중에 하나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물론 글로벌 시민권 자문회사 헬리앤파트너스에 따르면 한국 여권 파워는 전 세계에서 거의 1, 2위로 최상위권 그룹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많은 나라가 가장 선호하는 국가 중 하나인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문제는 이제 팬데믹 이후에 세계 각국들이 선별적인 입국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코로나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실제 많은 아시아인들은 중국인으로 오인받아 각종 피해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주나 유럽권에 거주하는 교포들은 아시안이라는 이유만으로 거리에 나가는 것조차 두렵다고 말합니다. 다만 해외에 사는 교포들은 한국인임을 아는 순간 많은 사람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뀐다면서 한국인인지 가려낼 수만 있다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은 한국인뿐만 아니라 미주나 많은 국가에서도 한국인이 원치 않은 피해를 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의견입니다. 그들도 무분별하게 아시안을 차별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은 코로나 사태에 있어서 인류에 기여를 했으며 자신들에게 도움을 줬는데 혐오 범죄 등에 연루되면 더욱 안 된다는 것이죠. 한국은 특히나 찬사를 받고 활약을 했습니다. 대부분 국가에서 한국이라고 하면 방역 선진국이며 많은 나라에 진단키트와 마스크를 기부한 국가입니다. 특히 중국 진단키트는 대부분이 불량인 반면 한국 진단키트는 정확도도 높았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의 방역의 어려움에서 도와준 진정 고마운 나라였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이죠. 오죽하면 과테말라의 경우에는 이런저런 한국의 도움으로 공항의 제3언어로 스페인어, 영어에 이어 한국어를 채택할 정도로 한국은 많은 나라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으며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은 6.25에 참전한 많은 나라들에게 우선적으로 방역용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이 흔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영국의 보훈 병원에서는 영국이 파병을 많이 갔지만 이렇게 한국처럼 아직까지도 기억해주는 국가는 없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앞으로 특히 아시아인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곳에서 한국인이지만 알 수 있다면 한국인들은 여행 내내 안전해질 것이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유럽을 중심으로 한국인만 골라내는 방법이 제기되고 있어 관심을 끕니다. 그것도 상당히 정확하게 한국인을 추려내는 방법이라서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물론 유럽만 해도 몇몇 국가에서는 한국 여권만 가지면 그냥 통과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체코의 경우 그냥 대놓고 태극기가 입국 심사대에 붙어있어 한국인 전용 라인이 있으며, 영국의 경우에는 유럽을 제외한 7개국만 입국 심사 없이 곧바로 통과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는데 그 중에 한국이 포함되었습니다. 이탈리아 로마 공항도 역시 한국이 스마트 패스로 통과가 가능합니다. 또한 두바이의 경우도 스마트 게이트 시스템으로 한국 여권만 스캔하면 입국 심사가 필요 없습니다. 사실상 한국을 동북아시아 최상위 선진국으로 분류하고 편의를 봐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입국 시에 한국인은 중국과는 엄연히 구분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한국인을 판별해내는 경우가 생겼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이에 대해 일부 국가에서는 중국에서 한국인 위조 여권을 들고 오는 경우가 많다고 전합니다. 지난 6월 20일에 중국에서는 격리 중인 한국인 여권 31명이 실수로 소각되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중국 당국은 미안하다며 한국인들에게 3주간 격리 비용을 모두 중국이 부담하고 즉시 여권을 재발급하는 비용도 모두 내면서 빠른 일처리를 도와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지에 있는 수많은 한국 교민들은 한국인 여권을 모두 빼돌린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국 여권이 가치가 있어서 조선족 사이트에서 한국 여권이 거래가 되고 있는 게 포착이 되었으며 개당 가격은 몇 천만 원이 될 정도로 한국 여권은 중국에서 매우 인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서방 국가들도 바로 이것을 파악하고 위장 한국인들 입국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을 환영해 받는다고 할지라도 한국 위조 여권으로 많은 중국인이 입국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유럽은 인건비가 높기 때문에 앞으로 팬데믹 이후에 빗장이 열리면 다수의 불법 체류자가 이런 식으로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자국에 입국해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도 관측되고 있습니다. 북유럽 선진국인 스웨덴의 경우는 특히나 불법 체류는 물론이고 중국 관광객들이 관광 중에 용변을 아무 곳에나 보는 등 여러 문제로 중국과 대치 중이라 더욱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같은 북유럽인 핀란드에서 활용 중인 한국인 구분법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핀란드 당국은 자국의 국경을 통과하는 아시안들에게 한국어로 시험을 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버스 및 자가용 등으로 에스토니아에서 핀란드로 넘어오는 이들에게 시험을 치게 합니다. 또한 러시아 상트페테부르크와도 인접해서 러시아에서 넘어오는 한국인들에게도 마찬가지죠. 평소 핀란드는 수도 헬싱키 공항에 한국어 안내판이 있을 정도로 한국에 관대한 국가입니다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고 하면 러시아에서 한국 여권을 위조해 넘어오는 중국인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핀란드 당국은 이렇게 넘어오는 중국인이 불법 체류로 상당한 돈을 벌어감을 알아냈으며 고심 끝에 한국 여권을 가진 이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시험을 개설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핀란드 국경이 뚫리면 스웨덴과 노르웨이까지 불법 체류자가 침투해서 더욱 경계가 삼엄했던 것이죠. 실제 핀란드의 국경 수비대는 러시아 및 에스토니아에 체류 중인 한국인들이 핀란드 국경을 통과할 때 한국 여권을 빤히 보면서도 갑자기 혹시 중국인인가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국어 시험지를 꺼내 들고 당장 이 문제를 풀어보라고 재촉했다고 합니다. 총을 들고 심각한 표정의 국경 수비대가 삼엄한 분위기로 명령하자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죠. 곧 핀란드 국경 수비대는 시험지 한 장을 들고 와 이 문제를 풀어야 국경을 통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보고는 한국 유학생들은 크게 웃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문제는 한국 제2의 도시는 어디,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한국 선수는, 다음 동요의 빈 곳을 채우세요, 나리나리 개나리 빈칸 이라는 수준이었습니다. 한국인이라면 초등학생들도 맞출 문제로 매우 쉬웠고 답도 한글로만 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핀란드에서 보는 매우 난이도 낮은 한국어 시험과 대비해서 국경 수비대의 엄숙한 표정은 흐뭇하면서도 낯선 묘한 감정을 느끼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핀란드 당국의 이러한 조치 때문에 많은 중국인들은 그 자리에서 발각이 되었고 온전히 한국인들만 입국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핀란드 당국의 아이디어가 잘 통한 것은 한국 언어의 특징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문맹률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고 한글은 읽고 쓰는 등 배우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러나 배우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외계어라서 한국인들을 골라내기에 딱 좋았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 사람에게 중국어를 쓰는 시험을 보게 한다면 반 이상 탈락할 것입니다. 실제 중국에서 스마트폰의 보급 등으로 이제 제대로 한자를 쓰는 사람은 절반 이하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핀란드의 기가 막힌 전략이 제대로 들어맞은 셈인 것입니다. 다만 핀란드 국경 수비대는 한글을 모르기 때문에 채점하는데 답과 시험지를 한참을 대조하면서 결국 채점하는데 30분에서 1시간 정도가 걸렸으며 다소 불편했다는 후일담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현재에도 행해지는 신문법인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히 효과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코로나가 끝나면 각국의 실업 문제로 불법 체류를 비롯해 중국 관광객 거부 등의 문제로 이러한 한국어 시험이 일부 국가에서 다시 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엿보이는 것입니다. 대사관 관계자는 중국인들이 한국인 여권이면 유럽에 쉽게 통과되는 점을 잘 알고 있어 대거 여권을 위조해서 들어오는 경우 때문에 유럽 당국이 이러한 방법을 고안했다고 전합니다. 일부 현지인들은 한국어 테스트를 통해서라도 한국인들을 구분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하며 앞으로 팬데믹 이후에 한국의 위상이 올라간 만큼 중국과 차별화된 대접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 남미 공항에서 한국을 대접하는 이유. 2년 만에 와본 남미는 완전히 한국의 세상이다. 현재 중국 관광객에게 탄식이 이어진다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중국 관광객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우선 최근 동남아 등지에 여행을 떠난 한국인들은 뜻밖의 여행 다니기가 매우 수월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연일 항공편이 만석에 가까울 정도로 많은 이들이 해외여행을 떠나지만 그래도 코로나 이전에 비하면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치기 때문에 현재 도착하면 관광객은 거의 없고 현지인만 많다는 소식인데요. 최근 태국과 베트남 등에 도착한 한국 관광객은 관광지에 사람이 없어 한산해서 좋다며 오히려 현지인들이 외국인들을 오랜만에 보는지 계속 쳐다봐서 민망할 정도라는 말도 전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같은 환율 덕을 보고 있는 국가의 여행객도 마찬가지인데 제이크라는 여행객은 환율로 숙박이나 음식 등 모든 게 박앤셀이라서 태국과 베트남으로 결정했다면서 지방 관광지는 사람도 없어 쾌적하고 물가도 저렴해 그야말로 최고의 관광 조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현지 교포들에 따르면 이제 서서히 중국에서도 여행객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데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전에 중국 관광객이 베트남 관광객 전체 입국자 3명 중 1명일 정도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으며 한국인들이 베트남에 가면 중국 사람이 매우 많다는 목격담을 제시하곤 했습니다. 이제 중국이 본격적으로 해외여행이 풀린다면 전 세계적으로 관광객이 늘어난다는 예상인 것입니다. 현재 다시 변이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가 나옵니다만 일부 관광객들은 여행에 대한 욕구도 큰 걸로 보입니다. 일부 관광객은 새로운 변이가 나오자 치명률이 매우 낮고 오미크론과 비슷한 게 아닌가 싶다라며 백신도 최근에 맞았고 개인 위생에 신경 쓰고 다녀온다면 별로 문제가 없는 게 아니냐는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주의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만 여행 업계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여행이 폭발하는 국면이란 의견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멕시코를 비롯한 남미 각국에 도착한 중국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공항에서 자신들을 환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한국인들을 환대하는 모습을 목격했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멕시코를 비롯해 몇몇 남미 국가에서는 한국조차 놀랄 정도의 이유를 제시했으며 중국에서는 그런 말을 듣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니 울분을 삭히는 상황도 벌어졌다는 모습인데요. 중국에서 무슨 모습을 봤길래 그러는지 궁금한데 우선 중국 입장에서는 황당하다는 입장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베트남의 케이스에서 봤듯이 중국은 전세계 여행객 중에 가장 큰 손이라고 불리웁니다. 남미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멕시코 관광청에 따르면 코로나 이전이었던 2018년에 약 17만 명이 중국에 왔고 이는 멕시코에 오는 아시아 관광객 중에 최고인데다가 연평균 성장률도 약 25%에 달하며 대단한 기세였습니다. 당시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 문제로 인한 한한령 이후 한국과 사이가 극도로 악화되어 대체 여행지를 찾았고 그 가운데 이제 거리가 먼 남미까지 원정을 가면서 여행객 큰손답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2년 만에 다시 방문한 멕시코나 남미는 중국이 아닌 한국인을 환영하고 있던 것입니다. 특히 공항에서 해놓은 모양을 보고 많은 중국인들은 공항 직원에 항의까지 하는 모습을 연출했지만 공항 직원들은 어쩔 수 없다면서 현재는 한국인만 편의를 봐줄 수밖에 없다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는데 심지어 이는 멕시코뿐만 아니라 남미 몇몇 국가에서 동일한 모습을 보여서 더욱 심각해진 것입니다. 중국 관광객이 어떠한 장면을 목격했는지와 왜 한국이 우대받는 상황인지 여러 케이스가 있는데요. 우선 현지 관계자들은 멕시코를 비롯해 남미에서 한국의 위상이 예전과는 판이하게 다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멕시코는 월드컵에서 한국이 독일을 이겼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한국에 대해 고마움을 표하고 있긴 합니다. 또한 BTS 등 한류의 물결이 남미를 지배하면서 어느 때보다도 한국에 대한 인식이 올라갔습니다. BTS는 여러 매체를 통해 남미 팬들은 가장 열정적인 아미들이라고 수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또한 BTS가 한복을 입고 나왔을 때 수많은 남미 팬들은 한국이 전통 복장이 너무 아름다웠다고 감탄했는데 중국에서 한복을 자기들 옷이라고 하자 아미들은 일제히 중국의 반기를 들고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과거 중국이 한국에 안 쳐들어갔다면 우리 BTS는 군대에 안 갔을 거라는 참신한 말도 했습니다. 멕시코 아미들은 우리도 6.25에 참전했다라며 한국이 통일되었어야 했는데 라고 안타까워합니다. 이러한 스포츠와 문화의 역할도 굉장히 크며 한국의 위상을 올려주는데 한몫한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적으로 봤을 때 멕시코는 물론이고 한국과 중국의 상반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한국은 불모지나 다름없는 남미 지역에 대대적인 투자와 협력 산업을 진행하는 국면입니다. 남미 지역이 매우 어려운 것은 중국은 물론이고 이 지역은 스페인의 압력이 매우 강한 곳입니다. 과거 식민 지배를 하여 남미 지역은 브라질을 제외하고 스페인어를 사용하며 지금도 스페인과 유착이 심합니다. 또한 거의 모든 남미 국가는 북아메리카인 미국의 영향 아래에 있기 때문에 공략이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까지 일부 선진국들은 한국이 넘볼 곳이 아니다 라는 것이 남미 시장에 대한 의견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살벌한 남미 시장에서 한국이 스페인은 물론이고 중국까지 제쳐버린 일이 있었는데 바로 2019년 현대건설과 포스코건설이 남미 파나마 도시철도 3호선을 수주해낸 것입니다. 스페인 업체는 지금까지 매번 200에서 300억 유로의 각종 남미 전철 산업을 독식하며 지내왔습니다. 그러다 한국은 중남미에서 기술과 가격 경쟁력 및 추후 관리 운영까지 최고의 점수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 국영철도회사는 마지막까지 한국과 경합하고 한국이 선택되자 재심사를 요청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중국 철도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뉴욕 맨하탄 지하철도 수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실제 중국의 이야기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긴 한데 중국은 넓은 영토에 고속철을 다 깔고 있습니다. 건설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험과 데이터 누적인데 초반에는 부실 공사도 많이 하며 인명 피해도 컸지만 이제는 전철과 기차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이며 가격 경쟁력까지 있으니 한국에 진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파나마 당국은 재심은 말이 안 된다며 현대 포스코 컨소시엄을 재차 선택한 것입니다. 파나마는 기술, 납기, 운영 등 모든 면에서 한국이 이미 중국을 제쳤다며 현대 컨소시엄을 택했습니다. 중국은 그야말로 난리가 났는데요. 왜냐하면 중국은 1대1로의 새로운 지점으로 남미를 택한 것입니다. 남미에 중국의 인프라가 깔리면 미국의 턱 밑에서 미국을 견제하며 신경을 거슬리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이 강구한 게 한 가지 더 있었는데요. 블링컨 장관은 성명에서 미국과 파나마 관계는 남미 국가 중 가장 관계가 깊다고 말하면서 양국이 외교적으로 긴밀하게 정보를 주고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뉴욕의 지하철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며 정보 당국의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지하철 내부의 카메라를 비롯해서 네트워크 등 중국에 그대로 정보가 노출된다는 의심이었습니다. 게다가 실제 2021년 6월에는 뉴욕 지하철이 중국의 해커로부터 해킹당한 일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파나마 당국도 중국의 전철을 내주면 보안상 위험하다는 정보를 미국으로 입수한 걸로 보이며 여기에 한국까지 중국보다 뛰어난 품질 등의 경쟁력을 선보이자 중국은 울분을 삼키게 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공항에 도착한 중국인들은 이런 맥락처럼 한국인들이 우대받는 모습에 우라통이 터진 건데요. 우선 멕시코 공항에 도착한 중국인은 가장 많은 여행객을 보내고도 중국어 안내판이 없는 걸 봤는데 오히려 한글 안내판은 있어서 코로나 관련 안내사항, 반출입 허가, 통관 절차 등이 모두 한글인 것입니다. 심지어 공항 내 주요 항공사 발권기 등에도 한글화가 이뤄져 한국인은 가서 매우 수월하게 발권을 하며 나아가 멕시코 공공기관인 관세청과 이민청의 홈페이지에 주요 안내사항도 모두 한국어로 서비스가 된다고 합니다. 영어를 모르는 경우 까막눈이 되어 신고서 작성도 못하고 있지만 한국인들은 그냥 통과했습니다. 중국 관광객은 누가 제일 멕시코에 많이 왔냐고 항의하나 멕시코에서 돌아온 대답은 의외였는데요. 한국은 기아차나 삼성 TV 공장을 멕시코에 세웠고 이들은 미국에 수출하는 주요 업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적 교류가 많아지고 멕시코에 엄청난 흑자를 안겨다 주는 국가임을 드러냈습니다. 게다가 이번 코로나 사태에 한국은 멕시코가 유교 참전국이라면서 마스크를 비롯 방역 용품을 꾸준히 보냈습니다. 이를 기억한 멕시코는 공항의 한글화 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했으며 영어에 이어 제3 언어가 된 것입니다. 게다가 멕시코 관계자는 지난 2009년 신종플루가 유행했을 때 중국 태도를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당시 신종플루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해 경각심이 있었고 지금 같지는 않았지만 예의주시하는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홍콩에 입국한 멕시코 사람 한 명이 상하이에 있다가 홍콩에 갔는데 신종플루였던 것입니다. 그 후 중국은 갑자기 멕시코로 향하는 모든 관광객의 발걸음을 끊어버리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따라서 멕시코 외교당국은 중국의 극단적 조치에 화가 나서 중국 여행을 금지시키는 등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반대의 상황이 되면서 멕시코에서는 중국에 대한 좋은 감정이 생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반면 한국은 멕시코의 방역을 가장 적극적으로 도와준 국가로 위상 자체가 현저하게 다른 것입니다. 비슷하게 방역 등의 도움을 받은 중남미 국가인 과테말라 역시 단독으로 공항을 한글화했습니다. 게다가 중국의 경우에는 코로나 진단키트 및 방역용품을 돈을 벌려는 목적으로 불량품을 보낸 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과 중국의 국격이나 우대하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지 않냐는 설명이 이어지는 것이죠. 그 밖에 페루, 브라질 등등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인해 한국과 중국의 격차는 크게 벌어지는 국면입니다. 이와 같이 한국인들은 위기가 찾아오는 이웃에게 따뜻함으로 대했고 그들과 상생하는 정책으로 경제를 살리는 등 정직한 모습으로 대해왔기에 이제 그러한 것들이 서서히 국가가 대접받는 국면으로 돌아온다는 의견입니다. 트래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